반갑습니다. 유경주입니다. 원기 111년을 시작하면서 원불교 신문사에서는 111을 새마음, 첫마음, 한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원기 111년이 어느덧 세 달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97년 전 주세불 대종사님과 선지님들께서는 3.1운동을 개벽의 상두설이라 규정하시고 정신개벽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신 지 9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AI 시대, 양극화 사회, 초연결 사회, 자동화된 불평등 사회라는 말은 오늘을 사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수식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불평등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시대적, 경제적 불평등을 견고히 하고 사적, 공적인 복지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보는 넘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의 균등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지수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는 경책을 주시면서 6가지 병맥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종법사님께서는 원기 111년 신년법문에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결핍과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병맥이 깊어지는 세상을 평등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 과정은 은혜로워야 평등은 확장되고 더 큰 은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과정을 밟아가는 신앙적인 불공의 도구이자 씨앗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의 사요 실천이라고 신년법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법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류는 한 집안,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요는 관계의 윤리입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회와 사회 간의 상생의 윤리입니다. 타인을 남으로 인식하게 되면 편집, 편수, 편애의 고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심층 생태학자인 프리초프 카프카라는 분은 생명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의 거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은 상호 간의 연결이 끊어져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사회적 관계는 그 거물의 일부 혹은 한 줄이 끊어져서 발생하는 병리 현상일 수 있다고 생태학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교법적 가치의 자각입니다. 종우사님께서는 자력을 갖추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이미 우리는 평등하며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아닌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전제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있을 때 사요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덕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사요 실천을 평등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가 진화할 수 있는 강령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사생이 모두 나의 동포임을 알아 고루 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로 하면 사요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일까요? 생활 능력의 격차, 자력과 타력에 의한 생활 능력의 격차와 지자와 의자에 의한 판단과 지혜의 격차가 그 원인이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사요를 실천하는 불공입니다. 그 불공의 씨앗을 심어 평등 세상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씨앗의 하나는 자력 양성입니다. 자력 양성은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무자력자를 보호하자고 하셨습니다. 앞선 전제인 한 집안, 한 가족이라는 인식에서 볼 때 자력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강자를 영원한 강자로, 약자는 강자로 진화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로 작동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력을 키우는 것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 본문에서 종교사님께서는 자립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은혜의 힘이 되고, 나 한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설 때 이웃이 함께 서고 그 힘이 하나로 이어져 인류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력 양성은 의례생활, 의존 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뿌리 깊은 원인 중의 하나는 의례생활, 의존 구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가 자성이 갈마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의존 구제, 의례생활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의례생활은 나에게 갈마있는 복과 덕이 남에게 옮겨가고 결국은 나의 권리와 행복이 없어지게 되어서 의례생활, 인권 평등은 어려워진다고 법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례생활, 의존 구조를 해체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정신의 자주력입니다. 정신의 자주력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는 힘입니다. 아침은 수행 정진 시간으로, 저녁은 참회 반성의 시간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도 해야 되지만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해야 할 강령입니다. 아침 일과를 지키고 저녁 일과를 함께 하는 것은 공동체의 자력을 키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자 원불교 신문에서 손일진 교단은 선수행으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자력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자력이 있어야 타력의 은혜도 온전히 입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제자리를 지키는 힘이 정신의 자주력이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이 평등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법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힘은
육신의 자활력입니다. 육신은 보혼행의 기초자산입니다. 몸이 부실하면 보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뢰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보험봉공의 기초 자산이고 몸이 바로 서야 의뢰 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병원 신세를 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전하게 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가족의 힘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다면 나는 빚지는 생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족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 끝이 났지만 이 생활에 육신의 자활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개인은 공동체는 빚지는 생활과 의뢰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의 자립력입니다. 자력 양성의 조목에서 직업에 건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자고 하는 것은 경제의 자립력을 세워서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경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힘이 되고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이웃과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83년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라민 은행이라는 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이 은행은 무담보 소액 자립 대출을 시행을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자립이 약한 여성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은행의 대출로 인해서 방글라데시의 많은 여성들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가계의 안정과 교육, 보건의 향상,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력 양성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기불공이고 사회불공이고 공동체 불공입니다. 이런 불공이 의뢰생활의 구조를 끊고 평등생활의 기초를 확립하는 강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등세상을 만드는 두 번째 씨앗은 지자본의입니다. 지자본의는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버리고 배우기에 힘써서 각자 지자가 되는 지식평등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앞선 전제에서 한 집안,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의 지자는 스승이요 등불이 되지만 이런 인식이 없을 때의 지자는 통치자요 관리자로서 지식을 위계를 세우고 지배사회를 고착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는 영원한 약자가 되고 강자는 강자만 영원한 강자가 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2016년 히든 피겨스라는 미국의 영화가 한국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 우주 개발의 한창일 때 나사의 랭글리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세 분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학적 계산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흑인 여성들입니다. 이분들은 나사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장벽 속에서도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장벽을 실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인종 분리 규정으로 인해서 유색 인종 화장실만 따로 써야 했고 계산을 위한 자료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게 했고 이런 차별 속에서 실력과 알 해리슨이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지혜로 유인 우주선의 지구 재진입 궤도를
계산하여 성공적으로 마치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의 주연은 세 여성이지만 그 여성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역할을 해준 알 해리슨이라는 이분은 우주비행 계산팀의 책임자였습니다. 유색 인종들이, 흑인들이 800m 떨어진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공정과 불평등의 세상을 멈추게 한 장본인입니다. 유색인종 화장실을 표지판을 과감하게 뜯어내는 용기로 불합리한 차별제도 속에서도 인재를 등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연기를 합니다. 실제 이분은 나사에서 있었던 실전 인물을 연기를 했습니다. 지자본의가 이처럼 지자본의가 실현이 될 때 진정한 평등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본의는 잘 배우는 사람으로의 전환이 평등 세상의 길잡이가 됨을 알려줍니다. 잘 배우지 못하는 이유를 대종사님께서는 암환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교육품 34장에서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 같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몸을 굽혀 배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이산 박정훈 종사께서는 막 컴퓨터가 시작이 될 때 한참 후배를 불러서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움을 청하고 모르면 가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가끔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면 모르는 것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 제가 가면 그 메모지를 꺼내서 어떻게 하는지를 손수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지만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예에는 문외한입니다. 지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암환심을 벗어날 때, 편견을 벗어날 때, 권위의식을 벗어날 때 우리는 지식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을 이해하는 빛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년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길을 개척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의 아는 것과 재능에 구속되지 말고 스스로를 성찰할 때 허리를 굽히고 배울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길을 보는 힘, 갈등을 넘어서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는 힘, 결과를 탓하기보다는 원인을 성찰하는 힘은 도덕의 서성, 정사의 서성, 생활과 학문의 서성, 상식의 지자를 서성으로 모실 때 삶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는 평등 세상을 열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또한 은혜를 밝히는 힘입니다. 빛입니다. 은혜는 당연함 속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는 줄고 원망과 불평은 늘어나서 공동체는 다툼과 투쟁의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는 깊어져서 공동체는 평등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 본문에서 지혜의 빛은 어둠을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작용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경쟁은 적대가 되고 성공은 독점이 되고 권력은 억압이 될 수 있지만 은혜를 바라보는 지혜가 열리면 성공은 감사가 되고 권력은 책임이 되고 차이는 협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평등 세상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릴 때 만들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특별한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1937년 당시 조선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어둠이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앤 셀러번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선물 받았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녀는 장애를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타인의 손길과 사랑, 배움의 기회를 은혜로 받아들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장애는 불행이 아닙니다. 배움이 없을 때 불행은 시작된다고 이분은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지혜지자는 알지자와 날일자가 함께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지식을 매일매일 배우고 익히면 세상은 밝아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날이지만 그 반복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될 때 지식은 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령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경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배움과 성찰의 조화로 균형 있는 평등 세상을 건설하는 빛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본인은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길러 평등 세상을 만들어가는 평대기 불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의 양성으로 의례생활, 의존 구조를 해체하고 생활 능력의 격초를 해소하는 자력양성의 씨앗을 심고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리지 말고 편견과 암환심을 버리고 삶을 이해하고 은혜를 밝히는 판단과 지혜의 격차를 해소하는 지자본의의 씨앗을 심어서 평등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각자가 자성이 갈마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자력 양성으로 평등 세상의 기초를 확립하고 잘 배우는 은혜의 삶의 전환으로 지혜의 빛을 밝혀가는 지자본의의 불공으로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셔서 새 마음, 참마음, 첫마음, 한 마음의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